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긴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그동안 긴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도 조회수가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쇼츠는 물론 쇼츠 영상도 열심히 만듭니다.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긴 영상을 조금 안 만들다가 오늘은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좀 감이 안 잡혔던 문법이기도 하고 역시나 제가 어려웠으면 학생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 이나마 해결해 주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진짜 PP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PP? 영어 공부하면 그렇게 영어 선생님들이 또는 교재에서 PP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전 예전에 저 PP가 뭐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언제는 BPP, 언제는 have PP, 뭐 언제는 무슨 형용사를 쓴대. 도대체 뭐라는 거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을까? 역시나 제가 수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면은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듯이 그냥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분사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동사는 여러분 영어에서 동사는 세 가지 모양으로 변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 모양. 첫 번째는 동사 원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과거 분사형이 있습니다. 과거 분사형을 다른 말로 P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work 일한다가 있으면 과거형은 어떻게 써요? worked 이렇게 붙이고요. 과거 분사형은 보통은 과거형이랑 모양이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worked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ed가 붙는 거 과거형, 과거 분사형도 ed가 붙는 경우가 많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저는 궁금했던 게 과거 분사형을 PP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지? PP가 도대체 뭔데? PP 이해 안 돼. 이랬었거든요. 여러분, 사과가 영어로 뭡니까? 사과는 영어로 apple입니다. 과거 분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앞글자 PP 따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PP가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라요. 그냥 이거는 한국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영어는 동사가 세 가지로 변하는데 마지막 모양이 과거 분사형 PP라는 게 있어 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앞서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형이 모양이 똑같을 때가 많아요 라고 했는데 다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become은 과거형일 때 came이 되고요. 과거 분사형이면 다시 한번 또 become이 됩니다. 이거 말고 또 cut 자르다는 과거일 때도 cut, 과거 분사일 때도 cut. 토익에 많이 나오는 rise 오르다. 얘는 되게 특이해요. 과거형일 때는 rose가 됩니다. 장미 말고 올랐다, 증가했다 라고 하는 ros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risen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죠. 자, 그러면 이런 동사의 세 가지 변형 모양을 다 외워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다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얘랑 관련된 표가 되게 많아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외우려고 노력했던 적은 없어요. 그냥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나오고 저런 표현도 나와서 사전 검색해 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쌓아 나갔었지 이걸 어떻게든 내가 정복을 해버리라 하면서 막 다 외우고 이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동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언제 해? 힘들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이거 뭐야? 하는 게 있으면 검색해 보시고 그때그때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으로 드디어 과거 분사형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을 준비해 주세요. 잘 봐요. 동사 원형이랑 과거형 있죠. 이 두 개는요. 동사가 맞습니다. 얘는 동사가 맞아요. 근데 맨 끄트머리에 있는 과거 분사형 이거 있죠.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헐! 뭐지? 그럼 쟨 뭐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사 원형이랑 과거형까지는 동사가 맞는데 과거 분사형 PP라고 부르는 얘네들 있죠. 얘네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맨 밑에 있는 rise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중간에 조금 지워버리고 토익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맞습니다. The sales rise라고 하면 판매량이 오릅니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 이럴 때는 주어랑 또 과거형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문장이 성립돼서 판매량이 올랐습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건 문장이 맞습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게 된다. 자, 그럼 이때는 주어는 있는데 동사는 없어서 이거는 문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과거 분사형들은 혼자 쓰면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죠. 그럼 여러분, 쟤도 존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쟤를 도대체 왜 쓰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과거 분사에 대해서 왜 쓰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싹 다 지우고 또 갑니다. 자, 과거 분사 설명 시작합니다. 과거 분사는요, 방금 얘기했듯이 혼자 쓰면 동사가 맞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부하다 보면 PP가 B동사랑 같이 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PP는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지만 B랑 붙으면 하나의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썼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봐봐요. repair 무슨 뜻이에요? 수리하다죠. 여러분 한국말도요. 수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수리되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이 한국말의 되다를 영어로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B로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리되다를 영어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쓴다? be repaired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비동사는 뭐 is repaired 현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수리되다 또는 과거라고 써서 was repaired 수리가 됐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에다 will 붙이면은 will be repaired 수리될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2번 PP는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지만 누구랑 붙으면 비동사랑 붙으면 요게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동사가 됩니다. 뜻은 뭐라고요? 되다. 그럼 한 가지 더 가볼게요. 여러분 가끔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보지 않아요? PP가 앞에 have, has랑 같이 쓰는 거 보지 않나요? 자, PP는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지만 have, has랑 같이 쓰면은 얘가 하나의 동사가 또 됩니다. 왜 저렇게 쓴 걸까?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예를 가지고 올게요. repair. 우리 요거 수리하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어는요. 수리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수리했다라고 완성한, 완료한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말에 했다가 영어로도 좀 필요한 거야. 그때 쓰는 게 누구냐면 have, pp가 됩니다. 그럼 내가 수리하다 말고 수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have repaired 또는 has repaired 쓰면 되죠. have랑 has의 차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창피하지 마세요. 뭐 어때요? 영어가 우리나라 말인가요? 우리나라 말도 다 모르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have는 주어가 복수일 때 씁니다. 복수일 때 예를 들어서 We have repaired. 우리가 수리했어요. 이렇게 쓰든지. has는 주어가 단수일 때, 한 개, 한 명일 때. she, 그녀가. 이런 식으로 한 명이죠. 이럴 때 has 쓰면 됩니다. pp는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지만 누구랑 붙으면 have, has랑 붙으면 요게 하나의 뭐가 된다? 동사가 됩니다. 자, 동사가 되고요. 이때 무슨 뜻이라고요? 했다. 완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문법 공부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했다라는 표현 말고요. 해왔다. 과거부터 계속 했다, 해왔다 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저 여기서 근무한 지 3년째 됐어요. 이런 얘기 할 때 글자를 잘 못 써요. 마음은 급하고 손도 빨리빨리 와주면 좋겠는데 글씨 짱 못 써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과거부터 쭉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PP라고 하는 건 잊지 마세요.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지만 누구랑 붙으면 1번 비동사, 2번 have랑 붙으면 이게 하나의 동사 덩어리가 된다.
BPP는 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have BP는 했다, 해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뭐 대단한 막 수동태,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거 됐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머리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대망의 두구두구 첫 번째 1번에 보면은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다. 그 혼자 쓰면 뭐죠? 자, 혼자 쓰게 되면은 동사는 아니고요. 얘가 뭐로 쓰이는 거냐면 대박,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형용사는 누구 수식하는 건 줄 아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명사. 쉽게 생각해서 명사 앞에 PP가 있거나 명사 뒤에 PP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 PP가 B라든지 have랑 같이 안 썼잖아요. 이때는 뭐로 쓰인 거라고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쓰이는 거니까. 그럼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the window라고 하면은 그 창문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창문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The broken window. 그럼 이때 PP는 명사 앞에 있네.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이라서 깨진 창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명사 앞에서 쓰는 것도 봤고요. 이번엔 뒤에서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The report. 보고서라고 썼는데 만약에 제가 요 report라고 하는 명사 뒤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revised by Gina. 지금 PP가 나오긴 했지만 비동사가 있지도 않고 have가 있지도 않죠. 이럴 때는 뭐로 쓰인다고요? 형용사로 쓰입니다. 요거 수식. 그래서 보고서긴 한데 어떤 보고서? 수정이 된, Gina에 의해서 수정이 된 보고서, 즉 Gina가 수정한 보고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 분사예요. 속이 시원하길 바랍니다. 요거 잘 따라왔으면 현재 분사는 별것도 써요.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현재 분사 갑시다. 현재 분사는요.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동사 뒤에다 ing 붙인 거 요거를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얘도요. 1번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헐. 근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보지 않나요? ing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BING. ing는 이 현재 분사는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지만 비동사랑 붙였으면 동사가 됩니다. 저런 거 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계속했던 repair 가지고 와볼게요. 수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수리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수리하는 중이다. 자, 한국말의 중이다 라는 걸 영어로도 필요하겠죠. 언어니까. 그래서 영어로 중이다란 말을 BPP로 BING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수리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쓴다? repairing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만나야 동사가 됩니다. is repairing 지금 수리하는 중이에요. was repairing 과거에 수리하는 중이었어요. will be repairing 미래의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지만 현재 분사는 누구랑 붙으면 비동사랑 붙으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된다? 동사가 됩니다. 이 말을 왜 쓰는 거라고요?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현재 진행 시제 막 이런 고급스러운 문법 영어 됐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갑시다. 오늘 정말 간단하게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BING를 쓴다. 그럼 다시 혼자 쓰면 동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혼자 쓰면 뭐가 된다? 느낌 와요? 그렇지. 형용사가 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형용사를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ing가 비동사랑 붙은 게 아니라 누구 앞뒤에 붙었을 때 그쵸?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 앞에다가 지금처럼 뭐 ing가 붙었어 또는 뒤에다가 ing가 붙었어 이랬을 때가 바로 얘네가 형용사 역할로 쓰여서 이렇게 소식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The baby 그 아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중간에다가 the sleeping baby라고 하면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또 바꿔가지고 the boy 그 남자애 이렇게도 괜찮지만 제가 만약에 뒤에다가
The boy singing over there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때 또 ing가 명사 뒤에 이렇게 붙어 있고 비동사랑 안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로 저 남자애, 저기서 노래 부르고 있는 저 남자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분사랑 현재분사입니다. 여러분 쉽게 가세요. 알겠죠? 과거분사든 현재분사든 단독으로 쓰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동사로 쓰려면 뭐랑 붙어야 됩니다. 과거분사는 아까 뭐랑 붙는다 그랬어요? 1번 PPP 2번 FPP 그쵸? 현재분사는 뭐랑 붙는다? BING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요. 일단 이것부터 머리에 꼭꼭 집어넣고 나서 이게 머릿속에 다 잘 자리를 잡았어. 그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수일치도 공부를 하시고 태일치라든지 시제일치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토익을 하든 다른 영어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동사는 영어 문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를 제대로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히나 해석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해석을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법 공부에만 미쳐있지 말고요. 문법 공부를 했으면 그걸 이용해서 해석을 잘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대단한 문법 용어 막 수동태 막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사실은 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했다, 해왔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중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의도를 잘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거 영상 조회수 별로 안 나오겠지? 에이씨 괜찮아. 누군가한테 도움만 됐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토익은 점수 따기 힘든 시험입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도 빡세게 열심히 달리세요. 화이팅!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